30분, 30분. 이렇게 가까이. 완전 가깝구나.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안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조금만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너무 밑에서 보이네. 이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어떤 시네마에서 만나요? 한날 한시. 우리 스탠드도 안 갖고 오고. 감 떨어졌어. 감 떨어졌어. 자, 라이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니까 감 떨어져가지고 좀 죽겠어. 됐죠? 한 명대로 우리 최원대님이셨어요? 자, 전부 다 저희 라이브 켜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사이다 페이지 들어오시면 지금 사이다 토크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에 좀 초대 좀 해주셨죠? 네네네. 사이다? 네, 사이다 토크쇼. 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쇼. 네, 들어오시면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랑 댓글 참여 환영합니다. 네. 아하. 렌즈를 깎아. 뒤에. 선명한 한 겁나 깨끗하구만. 누가요? 하지. 누가요? 지나가는데 누가요? 자, 갈까요? 마이크 들고 들어가죠. 마이크 어딨어요? 마이크 저쪽에 있는데? 아니, 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간대요?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냐가? 육성으로 그냥?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음악을 어떻게 할까? 박수 좀 쳐주세요. 대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에 참여형 토크쇼. 사이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덕분에. 제 어르신들 그 페이스북 라이브가 신기하신가 봐요. 사운드를 켜놓고 듣고 계세요, 지금. 네. 볼륨을 줄이시면 됩니다. 걔더니 네. 아. 오디오가 물리고 있어요. 아주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오늘 비가 왔어요, 어제. 네, 비 진짜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많이 세차를 했습니다, 덕분에. 아, 좀 더 깔끔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우신 분들 꽤 많이 오셨어요. 우리는 반가운데 저분들 우리 모르실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더 노력해 보자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11월의 주제가 우리가 듣다 말하다. 말하다. 말하다 듣다 예 주제인데요.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시죠?
제가요? 테마 준비 안 하셨나요? 준비를 해야- 일주일에 해야 되나요? 시작하셨는데 네. 안 했단 얘기예요? 네, 어떻게든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이다 쇼는요, 금요일 밤 7시 30분에 티켓 소켓 이해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시면서 좋아요 반응, 하트 반응 1개가 아니라 100개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댓글 참여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하셨던 그 내용들이요. 네. 라이브 녹화 방송으로 보셨던 분, 생방송 말고 네. 무려 4,500여 회 조회가 됐습니다. 우와, 대박. 페이스북 라이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또 사이다 쇼이기 때문에 그러한 뷰가 가능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몇 부 기대해 볼까요? 2만?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능력을 너무 본인의 유명세를 너무 높게 책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몇만 부 갈까요? 몇만 부? 만 뷰? 가볍게 만까지는 만까지는 한번 갈 수 해보죠. 있지 않을까? 이분이 2배를 못하시면 앞으로 보지 말도록 합시다. 네. 자, 아무튼 게스트 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이따 육성사이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통은 어차피 인생의 동반자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했습니다. 글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데, 좀 극복하고 싶은데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또 누군가는 껄껄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사이다쇼 11번째 게스트입니다. 박정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너무 짧다. 박정우입니다. 네, 앉으세요. 더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이런 식이에요. 기대대로 안 움직입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CNT 컨설팅 대표님이십니다. CNT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뭐 비하인드인데 사실 별 뜻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 원래는 그 이제 코어 앤 트렌디라고 해서 이제 기업 교육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와 가장 트렌디한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코어 앤 트렌디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닙니다. 뭐 여러 유명하신 분들 강의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올해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강의를 해주셨어요. 스트레스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강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강의한 거는 이제 올해 10년 차예요. 와, 오래되셨네요. 스트레스가 거의 메인이시죠? 이제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죠.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제 강의 중에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 관련된 그런 분야 쪽을 지금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프로필을 미리 잠깐만. 누구세요? 제가 매주 사진으로 시비를 거는데요.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거 언제 사진입니까? 이거? 2006년에 찍은 겁니다. 10년 넘었죠. 예. 개인적으로 좀 이런 좀 뭐랄까 업무 외적인 거를 좀 귀찮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어떠세요? 왜 사진을 안 찍으셨어요? 이후로? 저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매주 자주 못 뵙거든요. 찍을 겁니다. 네. 매주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달 지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임상병리과를 졸업하셨어요. 뭐 하는 학과인가요 저기가? 요즘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임상병리과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 보면 그 혈액 검사 하잖아요. 혈액 검사. 그 혈액 검사 파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임상병리과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혈액 검사 그리고 왜 조직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내시경 하다 보면 뭐 조직돼서 조직 검사 뭐 일주일 후에 보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이제 조직 검사 아니면 뇌파, 뭐 심전도, 뭐 초음파 이런 거, 심장 초음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이제 그 임상병리과에서 다 배우는 학문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 뭐 대학에 여러 학과들이 있잖아요. 뭐 좀 뜻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성적 맞춰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이제 의대 쪽은 좀 뜻이 없으면 가기 힘든 과거든요. 좀 원래 관심 있으셨는지.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게 뜻을 갖고 가는 건 학교가 아닙니다. 왜 안산대 어때서? 뭐 저도 제 학교를 비하고 싶진 않지만 왜 안산대 어때서? A대를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저건 굉장히 좀 웃기게 갔어요. 왜냐면 정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찮게 그 가서 저 사실 임상병리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그 우연찮게 그 안산까지 가서 원서를 내야 되는데 거봐 이런 줄은 왜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서 냈는데 안산이 머니까 좀 같이 가달라. 그래서 밥을 사줄게. 오케이 하고 가서 보니까 그 홍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학교에서 그 원서를 팔았고 그 학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자가 있었는데 죄다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과학 연구실 같은 데서 다 있고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쓰는 김에 나도 한번 써보자. 그 자리에서 썼는데 저는 되고 그 친구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넣었을까 본인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해보니 재밌어요. 그래요? 예. 원래 과학이나 생물 쪽을 워낙 좋아했었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좀 사람을 돕고 싶고요. 뭐 좀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저희 진짜 라이브인 거 아시겠죠, 그죠? 대본이 없어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렇군요. 강동 경희대병원이 첫 직장인가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 직장. 마지막 직장. 선임 병리사. 근데 강의도 하셨어요. 원내 강사로 하셨는데. 예.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병원에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와서 그 조직적 합성이라고 해서 왜 우리 장기 이식 하잖아요. 장기 이식 할 때 이 사람 장기를 이 사람한테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였죠. 일단 그 맞춰보는 업무를 원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대학병원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저 강동 경희대병원이 오픈할 때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원내 강사로 돼 있는 건 그러니까 병원이라서 원내 강사예요. 뭐 사내 강사랑 똑같은 건데 근데 겸직이었고요. 제 일은 그대로 하면서 그 당시 왜 CS라든가 이렇게 원내 강사들을 사내 강사들을 한참 키우고 있었을 때인데 이것도 또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 당시 제가 다리 여기 수술을 한 상태여서 목발을 짚고 올라가서 강의를 듣는데 사실 제 업무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일하기도 바쁘고 몸도 불편한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강의 듣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삿대질을 목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기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몰랐어요. 전 제일 뒤에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끌려 내려가서 네가 그렇게 잘해? 앞으로 네가 해. 진짜 그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려고 제가 굉장히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그런 거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강의하셨던 내용 생각나시나요 혹시? 그 CS였던 것 같고 MOT였던 것 같아요. MOT.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투 경기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시고 목발로 삿대질을 하셨는데 본인의 첫 강의는 어떠셨어요? 제가 사태질을 받아 마땅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생 중에는 반드시 나 같은 인간이 있다. 저는 어느 교육장을 가도 그래서 나 같은 애를 좀 만족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뭔가 저는 불의를 보면 굉장히 잘 참거든요. 인내심이 강해서 잘 참는데 그렇게 좀 뭔가 부조리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그러면 참 큰 사람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안 들면 못 참습니다.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 조직이 저도 이제 병원 마케팅 오래 해봤습니다만 근무하기 그렇게 편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병원 일하시기에? 저는 재밌게 했고요. 이제 제 업무 중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4시간은 현미경 보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맡은 파트가 주로 세포 관찰하고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재미있었고 아주 사실은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했었죠. 나오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혹시? 좀 약간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 원내 강사를 하게 됐잖아요. 약 3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기 개발이 필요해서 이런저런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나가면서 있다가 그 강의라고 하는 거에 좀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어요. 강의가 강의하고 하고 싶어서. 단순히 그 이유로 예, 그래서 많이 굶었어요. 준비도 없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름은 했죠. 한 3년 정도는 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니까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지식경제진흥원 교육개발 뭘 개발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교육 요즘에 그런 교육 같은 거 개발을 많이 하는데 저 강의 언제예요, 근데? 네. 어쨌든 보세요.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 개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과정 개발이거든요. 첫 과정을 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교육 어차피 저를 모르니까 박정호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아무도 저에게 강의를 주지도 않고 제가 뭐 유명 컨설팅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유니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이제 제목 네이밍은 지금 생각하면 촌스러운데 액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좀 약간 인도어 액티비티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을 한 10달에 걸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산대 외래 교수도 하시네요. 예, 목욕, 이때는 네. 이때는 뭐 공중보건 쪽하고요.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은 없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은 다 100% 합격을 시켰습니다. 전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 안 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격 NLP 스트레스 관리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아, 저거는 제가 이제 한때 여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강사님들도 많고 오늘 오신 분 중에도 강사의 이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시작하다 보면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듣게 되잖아요. 저도 한때는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듣고 이게 어떻고 이건 어떻고 뭐 좋건 나쁘건 일단 막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서 사실 나오기 직전에 나름의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저 NLP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바라본 스트레스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듣게 됐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그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아마 스트레스를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고요. 그런 말을. 그리고 스트레스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스트레스의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걸 좀 주제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하면 되는 거겠죠? 예. 네. 제가 맨날 누워서. 이게 제 거는 언제 나오나요? 뒤로 가고 있네요. 이게 뭐야? 진짜 스트레스 이야기고요. 그냥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흔한 질문 하나 시작하고 할게요. 아주 흔한 질문.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은 아마 스트레스 강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강사들 중에서 스트레스 강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한 10분 중에 한 3-4분, 많게는 한 5분까지도 손을 들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변별력 없는 강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 폭이 높낮이가 꽤 큰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한 질문, 누구나 아는 질문, 아주 뻔한 질문 하나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스트레스가 나쁜 것인가요? 네. 나쁜가요? 네. 무조건 나쁜가요? 이런 거 왠지 아닐 것 같죠? 그럼 무조건 좋은가요? 아니요. 예. 흔한 대답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일까라고 하면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정말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스트레스에 대한 원래 본질, 원래 스트레스라고 하는 애가 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혹시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오늘입니다. 여기 와서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분 격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오늘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운전하다가 차 밀려서. 운전하다가요? 네, 차 밀려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뭐 기타 등등등 많을 텐데 자 이게 약간 답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시점은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건 잠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녁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 상태는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깨어날 수 없어요. 잠에서. 우리가 왜 잠자고 있잖아요. 약간 의식도 없잖아요. 잠에서 의식 있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의식 상태로 깨워주고 내 몸을 깨워줄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활력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실제로 활력을 얻어내고 실제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스트레스고 혹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 뭐 어떤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코티졸. 네, 코티졸. 그건 좋은 건가요? 네. 나쁜 놈인가요? 자, 코티졸이라고 하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들 있죠. 우리 몸에서 생성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쓸모없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활력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다만 너무 양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굉장히 활력 있게 해주고 활력이 있다 못해 화가 나게 하는 거죠. 화가 나다 못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은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실제 신체에서는 뭐 혈전 생성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과도한 활력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열받아 이런 거니까 화난다니까 저는 그걸 온수 뜨거운 물로 좀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식힐 수 있는 거 정반대되는 작용을 찬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항상 우리 몸에는 지금 현재 어떤 수도꼭지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 우리 건강 정서의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 뜨거운 물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드레날린, 그건 뭐 코티졸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부교감신경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세로토닌, 뭐 우리 알고 있죠 엔돌핀 이런 것들이 뭐 찬물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뜨거운 물을 잠그고 찬물을 틀자예요. 그럴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뭐 세로토닌 하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세로토닌에 대해서 한때 막 정말 유행이 됐고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엔돌핀은 주로 재미 같은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재미인데 어떤 지적 유의라든가 정서적인 만족감,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물을 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왜 시험에 합격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급하게 잘 모르는 사이인데 죄송합니다. 사례를 확 땡겨와서 그 합격 축하드리고요. 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간 노력했던 게 한 방에 사라졌죠. 그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그게 합격됐다는 걸 받는 순간 그 기억이 나던가요? 드디어 해냈다. 이제 안도의 한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자, 이게 우리 호르몬의 힘인데 그간 우리가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찬물 예를 들면 아마 엔돌핀도 같이 나왔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로토닌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확 틀어진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간 쌓여있던 이런 스트레스 올라왔던 것들을 그 온도를 내려준 거죠.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온도를 내려줘서 그래서 만족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로 주로 많이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질문 좀 이따 받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혹시 내가 푸는 나만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갖고 계시면 같이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푼다. 뭐든 좋습니다. 운동이요. 아우, 교과서적인 대답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딱히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운동을 그럼 많이 하시나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시나요? 겨울에만 합니다. 예? 겨울에만 합니다. 아, 겨울에만? 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동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덜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 뒤에 설명을 좀 해놓긴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교감신경 활성됐다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현상. 그리고 정반대되는 거.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몸은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로만 생각해요. 내 몸은. 그래서 우리 머리랑 달라요. 우리 머리는 그 뭐 상식 수준에서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참아야 돼. 이렇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생존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왔다면 거기에 맞서 싸울 거냐 아니면 그냥 도망갈 거냐 요것만 판단해요. 그런데 싸우든 도망가든 내 몸의 상태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 혹은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작용이 바로 이 교감신경 작용입니다. 싸우려면 내 근육을 최대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그럼 이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피를 빨리 돌려야겠죠. 그래서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데 여기 영양분을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혈당을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혈액 내에서 돌려버려요. 그걸 줘야지. 그 영양분이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육 제대로 쓰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만약에 콜록콜록 심하신 분은 그분에게 스트레스 드리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러면 기침 안 합니다. 물론 뭐 몸에 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왜냐면 기관지가 확장이 돼요. 그만큼 일단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 확장된다는 건 뭐예요? 저걸 잘 봐야 나보다 센 놈이면 도망갈 것이고 나보다 약한 뭐 상황이거나 그렇게 내가 타기에 나갈 수 있다라면 들이댈 것이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동공이 8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커지죠. 고양이 눈 밤에 봤을 때 동그랗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안 풀렸어요. 자, 이 몸 쓰기 최적이죠? 근데 아까 운동으로 푸신대요. 그러니까 몸 쓸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데 그걸 운동으로 푸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 그냥 사례 하나 얘기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좀 짧게 갈게요. 한 분만 더. 제 원하는 대답은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놀아요.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나요?
아, 그건 어떻게, 갈 시간이 없어요. 아, 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춤추고 노는 것. 춤을 추는 건 뭐죠? 운동과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춤추는 게 운동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은, 자, 혹시 어떤 운동이신가요? 아까 말씀 헬스? 스키. 아, 그래서 겨울에만 하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키를 탈 때 대체로 특정 근육을 주로 활용하게 되죠. 쓰게 돼요. 그런데 춤출 때, 예, 혹시, 예, 무슨 춤 추세요? 예, 막춤이죠? 예, 배운 춤 아니죠? 차차차, 룸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막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럼 막춤을 추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근육 중에 평상시 쓰지 않던 근육까지 다 써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입장에서 보면 내 근육을 정말 올바르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되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확 질러내고 하는 거, 내가 쌓아뒀던 것들을 풀어내는 게 정서적인 것도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뭐 약간의 안도감, 이미 한번 확 풀어내는 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호르몬이었다면 두 번째는 보디가드예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몸이 약해졌을 때나,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 상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육참굴단. 이거 이제 무협지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좀 보셨을 거예요. 다 처음 보시나요? 네. 아, 원래 무협지 같은 거는 안 보시나 봐요. 네. 그 영웅문 막 이런 거 안 보셨나요? 네. 시집 봐요. 아, 시집을 보세요? 굉장히 신문 읽어요, 신문.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곳에 제가 저급한 예를 들고 왔군요. 네. 이게 뭐냐면 육참골단이 뭐냐면, 네? 카멜레온?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가는 거,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 상황이 맞닥뜨렸는데 내가 뭔가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내가 이걸 이겨내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로 무협지에서는 실력이 대등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육참, 내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나는 좀 다치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로 살만 살짝 내어주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뼈를 취해서 살아남는 거.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항상 약간의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단 이걸 왜 일어나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문제는 제대로 풀어내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살을 조금씩 계속 잘라내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병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살만 내줘야 되는데 나중에 뼈까지 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딱 설명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질문 통해서 할 텐데, 제가 가장 쉬운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스 관리법 바로 얘예요. 자, 릴렉스 하는 건데, 릴렉스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겁니다. 한숨을 쉬자, 제발. 자, 한숨이요. 예, 호흡, 우리가 심호흡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한숨이에요. 한숨들 쉬세요? 많이 쉬세요? 굳이 여기서 쉬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쉬면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땅 꺼진다. 보통 부정적인 말을 할 텐데, 하품하시죠? 네. 하품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괜히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품 왜 해요? 졸려서요? 정말 직관적이시네요. 자,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품을 하는 거죠. 그럼 한숨을 왜 쉴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금 내가 아까 제가 욕조로 설명드렸는데, 뜨거움을 찬물로 설명드렸는데 너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내 뇌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 몸이 내 뇌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신호입니다. 한숨을 쉰다라는 건 그 상황은 별거 아니어도 내가 이미 쌓일 만큼 쌓여 있으니 이제 좀 풀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숨을 남들 앞에 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참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숨은 제대로 쉬시는데, 이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한숨 쉬듯이 한숨, 그렇게 쉬셔야 돼요. 이렇게, 왜 우리 숨 나눠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왜 심호흡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숨은 한 방에 확 뱉죠. 근데 뱉으면서 내 폐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뱉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한숨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한 1, 2분 더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사람마다 한숨의 길이가 다른데 혹시 1분에 몇 번 숨 쉬는지 본인이 몇 번 숨 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분당 호흡 예? 6번 쉰다고요? 자, 3번 쉬어요. 1분에 3번을 쉬어요? 3번? 곧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는 예, 보통 한 16에서 18회 요 정도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데 우리 한숨의 길이는 사람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들숨, 그 다음 날숨이잖아요. 요 날숨의 3배 길이로 세팅돼서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왜 하필 3배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에서 그냥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쉴 때 하면서 확 내뱉는 요 길이가 내 한 번 숨 쉬는 거 날숨의 3배 길이로 딱 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몸의 부교감 신경을 바로 작동시킵니다. 아까 부교감 신경이 뭐였죠? 찬물.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못 느끼잖아요.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한숨을 연속 3번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셔서 제대로 된 한숨을 한 3번만 쉬시면 훨씬 더 이성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숨은 쉬자, 제발. 그리고 앞으로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야 한숨 쉬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은 별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예,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의 미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네. 그렇게 꼭 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핀마이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거 좀 보통 이렇게 채워주는데 들고 하라고 그러셔서 저희는 뭐 게스트분을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자, 빨리 집어넣으시고요. 사실 그 대표님께 10분만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한 3, 40분을 하세요. 그래서 뒤에서 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15분만에 끝내주셨습니다. 15분이요? 네. 자,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나요?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진단지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여기 이거 나가도 돼? 잠깐만,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세요? 네, 대표님 주셨던 건데 네, 종류가 네. 되게 많죠. 물론 이미 범용되는 거고 그 주로 논문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버드대에서 나왔다든가 듀크대가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드렸던 걸 그쵸? 네, 과정을 참고 들었던 자료로. 건데, 참고 자료로 네, 드렸던 건데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있는지 아시면은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없앨게요. 그리고 이런 진단 종류들이 이게 좀 신빙성이 있나요? 이런 뭐 몇 점 이상은 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뭐 몇 점 이하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진단지들 꽤 많던데. 예. 신빙성에 대해서. 네네. 자, 없어요? 아니 근데 실제 있는 것들만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론 제가 직접 연구한 거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 종류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이미 검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굉장히 평이하잖아요. 평이해야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게 누가 했던 거지? 하여튼 이건 어떤 컨설팅사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직장인들 대상 여러 대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실제 이제 그 증후 측정해서 한 케이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무슨 학교 논문이다, 뭐 생활 습관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였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이건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AB형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뭐 좀 검증이 된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트레스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길게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냥 화가 난다, 뭐 그 정도
근데 뭔가 뭐 호르몬 말씀도 하시고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 신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스트레스가. 네, 그렇죠. 제가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학이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뒤에 학자 붙이려면 뒤에 로지 붙이잖아요. LOG와 로지한 무슨 학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스페링을 길게 해서 쭉, 혹시 그 페이지 있죠? 네. 예,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쓰거든요.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이게 스트레스 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사이코, 정신적인 부분과 그 신경, 뉴로, 엔도, 내분비, 이뮤놀로지, 면역.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한 것과 정신에 대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저희 타이다 쇼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스트레스 관련해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좀 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아까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스트레스도 종류가 나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런 말이 있어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디스트레스는 일단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유스트레스는 오히려 자극이 돼서 어떤 새로운 걸 더 열심히 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건데, 어차피 예를 들어 직장을 예를 들면 그 직장 내에서 상황은 똑같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 내가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였다라면 이거는 좋은 스트레스, 자극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시작이다. 그렇지 뭐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그 사람에게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껄껄 웃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똑같은 상황에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뭐 성격 차이인가요? 뭐 어떤 거예요? 뭐 성격의 차이일 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향적인 문제가 사실은 꽤 크다고 봐요. 저는 꽤 크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후천적인 걸 통해서 바뀔 수 있으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인데, 왜냐면 잘 보시면 주변에 늘 긍정적이고 스트레스 안 받는 분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흔히 멘탈이 강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어떤 감동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똑같아지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향적인 게 조금 크게 좌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런 것들 계속 듣는다든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든가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로워, 뭐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데, 왜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거 설명드리면 또 의학적으로 가야 되고, 아까처럼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자, 아까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교감신경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요. 심장박동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얘는 또 박동 빨리 뛰겠죠? 심장에 약간 무리가 오겠죠? 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혈관 내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혈전의 생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혈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막히게 되면 혈압이 더 높아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혈압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동맥경화가 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그리고 혈당은 원래 우리가 내 몸 안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계속 돌려요. 우리 왜 주변에 당뇨병 환자 있으시면 인슐린 주사 맞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당뇨병 환자가 뭐가 문제냐면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이 당을 저장하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그게 내 몸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걸 주사로 맞아줘서 강제로 저장시키는 방법인 건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막아버려요.
왜냐면 혈당 농도가 계속 유지되게 그래야 그걸 에너지원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마침 당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윤시원님, 스트레스 받으면 단 음식 먹는 걸로 푸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단 음식 먹는 것도 찬물 트는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단 거요. 단 거라고 얘기하면 초콜릿 같은 거, 사탕, 마카롱. 정말 단 거 드시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카롱에 초코우유. 마카롱에 초코우유. 이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 거를 나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게 땡겨. 그래서 뭐 초콜릿을 먹는다거나 사탕, 아까 마카롱 이런 걸 먹게 되면, 단 걸 먹게 되면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많으면 도움이 안 되고요. 아마 많이 드셨다면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내 배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네. 보이는 위치. 많이 보여서. 예,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게 이 당에 대한 게 뭐냐면 계속 전투 상태인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전투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몸에서는 이 당을 계속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거를 더 넣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단 거라고 설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포도당 형태로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계속 이 포도당의 형태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 단 겁니다. 그래서 이 단 걸 드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늘 많이 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죠. ABC 초콜릿 있잖아요. 예, 그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라고 할 때 하나만 까 드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걸 까면 하나만 드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다 먹고 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내 몸은 항상 이렇게 튜브와 함께 튜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상이 물에 안 뜨는 뭐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특정 상품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되죠?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네. 하긴 뭐 지들이 우리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 KBS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초콜릿. 페레로. 그 비싼 거. 네. 세 알에 3,000원가량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거. 네. 페레로 로쉐 있죠. 네. 그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무 중에 정말로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라고 하면 그 페레로 로쉐를 스트레스에 대한 공진단이라 생각해라. 혹시 공진단 하루에 2개, 3개씩 막 드시나요? 아니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세요? 혼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그 공진단은 그렇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공진단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공진단 드시는 거예요. 생각과도 비슷하잖아요. 금방 네, 돼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비싸게 줬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드시고, 그러면은 약간의 그 플라시보 효과도 네, 네. 기대할 수 있고요. 수 있겠죠. 왜 실제적으로 단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도 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강님이 의학 강의 듣는 느낌이라고. 그 재미없다는 얘기죠? 자, 강수민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아까 스트레스 받는 순간 우리가 잠에서 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많아진다라고 또 하고, 실제로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잠을 많이 잡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건 무의식,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활력 에너지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야? 에너지를 더 과하게 쓰고 있어요. 몸이 피로해졌다라고요. 몸이 스스로 나 이제 쉬어야 돼. 그래서 내 몸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잠이죠. 그래서 잠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면 자려고 누웠지만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면 나는 잠이 필요해서 누웠지만 잠을 자꾸 깨우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단 음식, 잠을 잔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마다 대처 방법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있죠. 이거나 뭐 잠 주무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거 선호하세요? 한숨을 많이 쉬고요, 일단. 저는, 왜냐면 그게 제일 빨라요. 정말로. 제일 빠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좀 운동 쪽으로 좀 많이 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운동한 게 이런 몸이긴 하지만, 운동 쪽으로 좀 많이 좀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학습 욕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약간 재미 같은 걸 좀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성취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돌려보려고 해요. 물론 술 많이 먹고요. 몸에 나쁜 3종 세트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먹고 네. 담배 흡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뭐죠? 네. 남은 한 가지. 잠깐 이게 약간 좀 나태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 누워 있고 그냥 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한숨 말고 아까 뭐 운동이라든지 좀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한숨 제외하고. 한숨 제외하고 운동도 제외하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 하나 가지시는 거. 네, 이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었고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근데 그냥 일단 마음을 고쳐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향의 차이긴 해서 주변에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혼자 푸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좀 알리고요. 이거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좀 있고 그럼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요. 함께 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고요.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저는 그런 방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표적인 신체 증상이 목이 좀 뻐근해지고요. 어깨도 딱딱해지고 그렇거든요. 요거를 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참고로 말씀 저 의사가 아니고요. 저 오늘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봐온 사이다 쇼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뭘 들어가는 적이 없는데 오늘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저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강의하기 위해서 그 대한 스트레스 학회 같은 데 가서 추계추격술 대회에 나오는 그런 논문 내용이나 워크숍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좀 배워온 거고 제가 마지막 병원에 있던 곳에서 배워왔던 건데 아마 지금 이제 보시거나 지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늘 어깨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 뒷목도 좀 뻣뻣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네. 네. 근데 요 어깨가 왜 고만말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어깨 이 근육 혹시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승모근인데 이 승모근에 이제 별명이 있어요. 승모근의 별명이 스트레스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에 가장 데미지를 입히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 그 근육의 긴장 상태인데 가장 많은 긴장을 갖고 있는 게 이 어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깨가 그만큼 딱딱해지고 뻣뻣하고 이제 붓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이 목도 좀 뻐근해지잖아요. 네. 근데 아마 뒷목이 그럴 거예요. 혹시 앞목이 땡기는 경우가 있나요? 좋습니다. 이상한 병일 수 있어요. 뒷목이 땡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승모근이에요. 우리 몸의 승모근이 생각보다 길고 큽니다. 그래서 이 뒷목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모근이에요. 그래서 승모근을 이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승모근을 제대로 풀면 몸이 상당히 편안해져. 알겠습니까? 어떻게 푸냐고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제 마루타가 한번 주시죠. 아 저요? 네. 네. 이게 찾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혹시 옆 사람 알면은 같이 하셔도 되고 모르면 같이 하세요. 그냥 몰라도 같이 하세요. 예, 같이 해주셔도 좋고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저기 우리 한방에서 얘기할 때 그 견정혈자리가 있어요. 이 견정혈자리가 특히 옆쪽으로. 요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쵸. 저거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견정혈자리가 있는데 이 견정혈자리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 어깨 피곤하면 이렇게 주무르잖아요. 네. 이거 시원하잖아요. 네. 정말 시원한 표정이에요.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원한 건 알겠는데 항상 아쉬워요. 아쉬운 이유는
안마 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주물러 주는 사람이. 그래서 시원할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원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견정혈을 자극해 주는 겁니다. 견정혈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은 일단 찾아야겠죠. 찾으려면 이게 자기가 혼자 찾기에는 좀 애매해서 제가 옆 사람이 좀 해주면 좋은데, 왜 척추 따라서 쭉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척추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요 목 부분이 끝나고 등이 시작하는 부위 있잖아요. 아니요, 그냥 드세요. 자, 목 부분이 끝나고 등이 시작하는 부위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어요. 예, 있잖아요. 예. 고개를 숙일 때 튀어나오는 뼈 있어요. 그쵸? 요 뼈가 이제 경추 7번인데,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고, 자, 이 관점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자, 이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 끝과 이 경추 7번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의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이 견정혈입니다. 이거 되게 아픈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조용히 해봐요. 자, 오른쪽으로도 이 중간 지점, 여기가 견정혈인데, 이 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는데, 자극해주는 방법은 수직으로 자극을 해주셔야 제대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혈자리라고 하니까 막 누르고도 난리가 나셨는데, 무조건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끝이 아니고요. 이 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눌러주시는 게 누른 사람이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는데 수직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때 앞에서 받는 분이 힘을 좀 빼고 계시는 건데, 이 혈자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눌렀을 때 상당히 아파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떼는 순간 안 아파요. 아픈 표정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자, 여기 이렇게 쭉 자, 이게 제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초씩 한 3번 정도. 진짜 아파요? 소송 걸 뻔했어요 지금. 자, 힘 빼보세요. 자, 수직으로 눌러주되 한 3초씩 3번에서 5번 정도만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고, 여기 수직으로 눌렀잖아요. 누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하지 좀 마요. 자, 이렇게 떼게 되면 의외로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5번,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알아두시는데, 자, 자극을,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확히 찾아서 자극을 수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실제로 이 어깨를 좀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 왜 그 영상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같이 쓰시면 되고, 이 견정혈 눌러주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영상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실제로 아마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꽤 시원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라고 하네요. 네, 시원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집에서 와이프랑 이제 서로 많이 해주는데 정말로 시원합니다. 보시는 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이브 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스트레스 명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상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게? 사실 도움이 되죠. 그것도 이제 부교감성을 작동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좀 해주셨는데, 강사분들 꽤 많이 와 계세요.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뭐 좀 추천하실 만한 강의라든지 좀 책이라든지, 제가 정직하게 제목 스트레스라는 책을 샀거든요. 이만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린 책이고, 네. 스트레스 받는 책입니다. 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빨간색 표준이 되어 있고, 네, 이미 그렇죠. 절판이 되어 있긴 네. 한데, 그 700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네. 700페이지 조금 넘고, 글자 폰트는 한 10이나 11점 굉장히 작아요. 중간중간에 그림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 책 정도 하나만 보셔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을 나름 굉장히 좀 의학 지식인데도 편안하게, 그 사람 원래 원숭이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원숭이가 사람과 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 무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 안에서 서열에 대한 전제, 그때 그 몸에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다 읽으셨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예. 네. 그 정문아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혼술도 있고요. 혼자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어깨를 풀 수 있는. 어깨요? 네, 네.
오늘 못 푸는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참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과정을 열 때 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와서 그냥 직접 배워가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이거 페북에서 유튜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참. 아니. MBC 아니에요. 네, KBS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거 영상 찾다 보면 왜 승모근 시원하게 푸는 방법 이런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조금 팁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손 잡아 당기고 목을 반대로 하면 이 승모근이 당겨지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자 오른손 손목을 잡아서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겨주고 자 목은 어떻게 해요? 당겼을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 이 승모근이 당겨지잖아요. 쭉 당기는데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당겨지잖아요. 이때 얘를 그냥 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밑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밑으로 어깨도 아예 밑으로 떨어뜨리고 어깨도 떨어뜨리고 당기면서 쭉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원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앞으로 더 숙여주시면 승모근 주변에 다 자극이 좀 제대로 가 있으니까 근데 잠깐 하는 것보다는 한 자세에서 최소한 5초 정도는 좀 멈춰서 만약 이렇게 당겼다라면 한 5초 그래서 앞으로 숙여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보다 빨리 풀립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 텐데 아까 이제 특강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강의 많이 하시네요. 사상체질 강의도 하세요. 오늘 유 소장님 와 계시는데 제 스승님이시고요. 제 정면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상체질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그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또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강의를 좀 많이 스킬도 많이 이따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이따가. 유로 스승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십니다. 유로 코드는 뭐예요? 저기 뭐 긍정적 자기 관리를 위한 유로 코드. 저거는 이제 제가 네이밍을 좀 붙인 거고요. 요즘에 그래도 가장 뜨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 조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만한 학문이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건강에 관련한 것들을 많이 판도를 바꿔놓을 그런 이론인데 후속 유전학 말 그대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런 유전자의 발현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유전자를 조금 내 몸에서 발현시켜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숫자 1101은 이진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은 그러니까 1과 0이잖아요. 1은 온, 0은 오프라고 해서 1101은 온, 오프, 온 해서 온을 시켜야 될 것 3가지와 오프 시켜야 될 것 1가지. 그래서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군요. 아까 이제 감사합니다. 광고할 수 있게 해줘서. 네, 직접 광고하니까요. 네. 아까 이제 병원 근무하셨을 때 마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마술을 뭐 배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드디어 제대로 된 거 하나 얘기하겠네요. 그 마술은 그냥 재밌어서 인터넷 보고 처음에 시작했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왜 마술을 배우면 누구나 보여주고 싶잖아요. 배웠으니까. 주로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술자리 가서 회식 때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한 마술을 좀 재밌게 보신 우리 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타주의고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저기 일산백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소아과 병동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저한테 크게 질문은 안 해주시고 그 병동에 먼저 통보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 아이들 환우들을 모아주게 되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미 얘기는 해놓고 저한테 와서 너 마술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민이 드는 게, 저는 술자리에서 하는 정도나 배웠지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술 배우를 제대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월급의 한 80%를 마술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술 좀 한다고 하는 우리가 아는 다 그분 그 라인 쪽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보다. 그때 여기 그 김한결, 이한결, 강한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분 마술하셨잖아요. 그분이 왜 카드 하나 보여주면서 뭐 얼마 3,000원에 샀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15,000원 시절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서 그 80%를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술 봉사. 제가 이제 마술 봉사하신 얘기를 듣고 이분 보기와 달리 좀 따뜻한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 왜 갑자기 급 칭찬해 주시네요. 보기와 달리. 보기와 달리. 아 보기와 달리. 강의나 뭐 좀 이런 일 말고 강의를 안 하셨다면 지금 좀 무슨 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병원에 있었겠죠. 병원요? 계속. 적성이 맞으셨던가 봐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분야가 그러니까 유전 쪽 파트도 했었고 이제 혈액 파트에서 주로 이제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 그런 거 보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었고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뭐 현미경 보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목표가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당연히 올해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뭐 소위 얘기해서 제가 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잊혀졌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제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다쇼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MC님 모실게요. 잘 들으셨어요? 네.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의 사이다쇼는 처음이라 다들 살려고. 참 이 육성 사이다 이 시간이 되게 부담스럽긴 처음입니다. 앞쪽에서 좀 이렇게 더 유쾌하게 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제가 알던 박정호 대표님하고는 너무 다른 박정호를 본 것 같아서. 강의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돈 벌고 싶다면서? 그렇게 안 하는. 농담이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아파서 누워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조차도 그들은 아프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라이브를 보시거나 지금 같이 함께 가시는 분들 내가 받는 스트레스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춤이라도 추러 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와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정한 목표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는 소망의 다른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트레스는 감동. 예, 저는 원래 이렇게 발달된 사람이에요. 후성훈설하게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언어가 발달된 사람이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요 결핍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나쁜 말일까요? 결핍이 있다, 그지? 네, 결핍이 있어요. 대부분 부족하다는 걸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게 되게 약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건요, 감사한 겁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은 채워질 수 있는 긍정의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결핍은 어떻죠? 결핍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부족함은 치유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부족함에 치유가 되는 내가 된다면 그 스트레스도 소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아무튼 오늘 중요하고 아주 멋진 인생의 소망을 담은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 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박정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육성사이다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이번 주부터 사실은 히든 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이런 기회가. 이분을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거든요. 네. 유튜브에 완전히 유튜브에 보시면은 몇만 부? 400만 뷰가 좀. 야, 우와. 유튜브로 400만 뷰를 응가를 줘요. 제가 이분을 모셔서 저희 게스트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실 줄은 사실 몰랐어요. 히든 게스트라고 해도 과히 와 이거 진짜 히든 게스트야. 그쵸? 좀 전에 우리 스트레스 강의하셨던 우리 박정호 대표님의 스승님 너무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보다 더 이쁜 머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저도 원장님이다 하면 전부 다 미용실 원장인 줄 알거든요. 제가 항상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미용실 할 거라고. 저보다 더 머리가 너무 멋진 분이 나오실 것 같아서. 자, 다 이분을 다 아시죠? 네. 예.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한번 모실까요? 네. 자, 한 번 이분의 성함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유정현. 예, 다시 해보세요. 야. 아우, 40 넘으니까 힘이 없구나.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류종형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지금 놓기 싫네요. 보세요,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없어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교육생들이 만져봐도 돼요? 없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래, 나 별로 안 팔리나? 네. 너무 있어 보여서? 교육생들이 이렇게 아. 의외로 이렇게 자기보다 낫는 사람을 좋아해요. 소장님, 저기 고무줄은 속옷에 있는 고무줄인가요? 색깔이 비슷한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거 그냥. 보통 검정색 하시는데 이게 색깔 헤어 색깔하고 맞추신 거죠? 이거 헤어 색깔 맞추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감각 있다. 색깔이 많은데 오늘 그냥 이 색깔로 하는 거예요. 아니 헤어의 색깔이 맞으세요. 아 그래요? 예. 대단히 패셔너블 하신데 이게 머리끈까지 맞추시는 분이세요. 모르셨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실시간이야. 제가 잡아드릴게요. 머리 묶으면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정호 강사님 응원하러 왔다가 네. 라이브 저쪽에.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반가워요. 반갑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 이렇게 내년에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머리가 많이 안 기르셔서 금방 묶으실 줄 알았는데 힘드시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못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되게 특이한 일 하시잖아요. 강의하지. 어떤 강의? 그냥 강의, 사상체질 강의. 소개 한번 잠깐.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20년 했었는데 일반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일반 강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있었죠. 일반 강의를 좀 하다가 네. 사상체질 강의 특강으로 이제 돌린 거죠. 이제 특강이 맞더라고요. 사상체질 그럼 그게 뭐 혹시 명리학 뭐 이런 건가요? 명리학은 아니고 네. 체질. 체질. 네,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딱 보면 나오나요? 딱 안 나와요. 딱 안 나와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누구 한 명 자세히 좀 봐주세요. 누구면 좋을까요? 소음인. 이렇게 소음인. 저기 소민. 네, 소음인. 또. 네, 소음인. 그 앞에는요? 다 이상한 우주인인가요? 두 분은 태음인 같아야 돼. 태음인. 네. 차이를 알겠네요. 느낌 오죠, 그죠? 느낌 와요. 소음인은 뭔가 이렇게 짬이 있고. 저기도 소음인 것 같은데? 소음인. 약간 그러네요. 정신 나간 소음인. 소민, 여기 태음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사이 보신 소민. 소음인. 저 맞췄대요. 박정호 선생님 소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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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둘이서 궁합이 맞죠. 성격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가 맞고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태양인 같은 느낌 들어요. 제가 태양인? 네, 태양인이라서 원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유, 군인으로 갔으면 좋았어요. 군인. 원래 이렇게 저 군인들이 저 정말 너무 네, 좋아해요. 군인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신랑분과 같이 집에 계시면 살아도 남자 역할 반대 집에 계시는 신랑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 아 이분이시구나. 왠지 남자가 살아요? 아니 왠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 딱 맞아요. 저런 여자랑 살아요? 네. 감성이 풍부해요. 저거 봐요. 지금 여성이 여성 몸만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제가 고생 직사하고 살았는데 저렇게. 같이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맞아. 따라하게 된다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자기 할 줄 몰라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여성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이니까 여성. 사랑을 줘야 되고 아하. 이렇게 여성 태우민했어요. 얼굴 빨개지네요. 진짜. 사랑을 줘야 되고 여기는 태양인이라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팍 하는 스타일이니까 기다리지 마 이거지. 두 분은 사랑을 계속 받는 스타일이니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제 맘대로 하는 스타일, 질질거리는 스타일이고. 감성적인 스타일, 약간 이성적이면서 강한 스타일. 이 사람요? 네. 소민 같아요. 소민. 네. 오늘 소음인 천지네요. 소민들이 원래 이런 데 잘 와요. 왜냐면 왜 이렇게 오죠? 공부하려고. 뭐 얻으려고 오나? 공부하려고. 왜냐면 복수하려고. 공부하는 잘 까먹는 건 혹시 아닐까요? 공부하고 좀 기억하면 좋은데. 다 기억해요. 소민들은 다 기억해요. 여러분 이 소민들이 이렇게 무서운 그냥 사람들이네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복수? 뭐든지 이렇게 삶에 대한 복수. 복수예요? 특히 태우민도 태양인데 복수예요. 큰일 났네. 저 게임은 다음 달부터 이혼할게요. 복수당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복수예요. 카카오톡에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카오톡 뉴스에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막 등장하는 그래서 것처럼? 이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빌어야 돼요. 누가 빌어? 아니 태우민한테 빌어야죠.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이렇게 못쓸 뭐냐면 짓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뭐냐면 이 의민의 그 어떤 그런 그 인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박해자, 희생자. 인내해서 참는 그 모습. 제이슨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동조하는 거야? 정신병자 같아요. 저기는 어떤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저기는 이분은 예 이분 어때요? 이분이 이렇게 태음인인데 약간 이렇게 태음인. 불건강한 태음인. 네 어떤 태음인? 약간 불건강한 태음인. 불건강한. 스트레스 받은 태음인. 아, 최근에 몇 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와 어떻게 알아? 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늘 그래요. 늘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태음인이라서 태음인들이 태양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분들은 잘해. 남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 앉아 있는 모습도 아줌마처럼 앉았잖아 지금 이렇게. 여성처럼 여성적이잖아. 웃는 것도 봐봐 여성적으로 막 이렇게 둘 다 파마 했죠? 네, 지금 파마도 지금 비슷한 데서 했는 거 같아요. 여성. 지금 왜 세타도 할매 세타. 할매 세타 이렇게. 웃기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야. 네, 그래, 좋은 사람 그럼 사는 같이 거예요. 살아줘. 살아줘야죠. 멋지네. 이렇게. 네. 저 소장님 말씀 듣고 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태양이는 이렇게 이순신. 어떻게 하셨어요? 저 덕수희 씨예요. 그래요? 이순신이 제 조상이에요. 충무공파. 그 이순신의 어떤 부예요. 어떻게 태양인이. 좀 좋아요. 지금 얼마 책임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이에요. 여자가 이순신.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 이순신 집안에 시집간 게 신사임당인데 왜 나는 왜 이순신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자야. 아. 남성적인 것이 많이 발달했는데,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남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들이 20%가 있고 80%가 남성적인데 성공한 남자들이 20%가 여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이고 성공한 여자들이 이렇게 이 20% 정도가 남성적성이 발달한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퍼센트 안에 들어있는데 예외인가 봐요. 퍼센트는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88% 어떻게? 그래서 꼭 성공할 거예요 이제. 진짜요?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여성 중에서는 남성 중에서 여성성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여성 중에서는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2대8로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팩토의 거죠. 법칙 뭐 이런 건가 보죠. 네, 그래서 남자 중에 여성 중에서 이렇게 남성성이 발달했고 네. 약간 어떤 그런 이렇게 옷을 입어도 이렇게 약간 군복 같고 군복 이렇게 같고 막. 군복 같고. 아줌마 같고 군복 같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네. 그렇게 입었어? 아유, 네. 이때는 저 옷 입지 말라 했는데 막 입더라고요. 할매 옷 같잖아. 할매
작고 막 커 보이고 막 커 이러잖아요. 보이고, 가뜩이나 머리도 크고 막 이런데 그래도 그 몸도 크고 막. 감성이 풍부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살죠. 잘 삐져요. 잘 삐지니까 잘 안아줘야 돼요. 맨날 안아주고 그래요.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풀려요. 그래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네. 어머 강아지야? 헷갈리잖아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감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재밌네요. 목욕시켜주고 막 이렇게. 왜 그러세요 소장님? 하기 싫은 것만 여성이기 시키라고.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좀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돈도 벌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존재만 하면 돼. 저 그것 때문에 상상맨이 힘든데 아 큰일 났네. 아유 이분들은 태음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음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있어. 얼떨결에 왔어 얼떨결에. 오라고 먹어요. 태음이 뭐냐면 태음이는 이렇게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결정장애. 그래서 얼떨결에 오는 거죠. 얼떨결에 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오고 이렇게. 소음이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온 거고 이분은 태음인데 얼떨결에 온 거고. 아. 네,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소양이는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지자랑하려고 지자랑하는 거. 태음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찍고 있어도 뭘 찍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태양이는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하면서 진두지휘. 나를 따르라. 네. 그쵸. 천상천하 유아 독재. 배가 12척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네. 천상천하 유아 독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 큰일 났네. 더 열심히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처럼. 네, 태양처럼. 그래서 큰 일을 많이 하실 거야 아마. 그래서 아. 이렇게 소음이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설거지해주고 태음인이 앉아 있어주고 도와주고. 네. 원래 태음인의 삶을 시다만 인생. 그중에 그 시라만 약간 인생 소음이 미친 소음이는 저기 가서 앉아 계시는데요. 저 뒤에 소음이는 이렇게 뭐냐면 네. 이렇게 저 뒤에 소음은 어떤 소음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소음. 아 그래서 막 화장도 쉽게 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세게 하고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소음인이고 아. 여기는 정상적인 소음인. 왜냐면 소음인은 보통 옷을 거지처럼 입는데 지금 완전 거지 같아 완전 이렇게. 왜냐면 소음인은 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껍데기를 의존은 하지 않아요. 내면의 어떤 그런 이 자존감의 그 기준은 뭐냐면 사회적 기준인데 사회적 가치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런 세계를 소중히 여긴다니까. 아. 이 바보들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냥 왔잖아요.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바보들 뭔 말하는지 모르고 같이 웃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소음이는 네. 뭔가 이렇게 저렇게 좀 거지처럼 입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소장님은 소음인 소음. 내가 거지 같잖아. 나 아직도 겨울이 나. 추워 죽겠다고 지금. 어머머머머머머. 와 이거 땀복이에요? 땀복이 아니라 이게 겨울. 네, 내복? 방한복. 만약을 위해서. 혹시 대기 저기 철원이나 진천 뭐 저쪽 이렇게 저희 38선 가까운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집이 사우나에 사우나. 아니 이렇게. 양말도 지금 몇 개 신으신 거 아니에요? 두 개. 항상 두 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안 만약을 걸려요? 위해서. 무좀 같은 건 안 걸리나요? 추워서 안 걸리나요? 그렇지 추워서 안 걸리죠. 내려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아유 방송 나가는 거라 얼른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는 몇 벌 입으셨어요? 바지는 하나밖에 안 입었어요. 안 보여주셔도 한 돼요? 벌 더 차에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 언제 입으실 건데요? 이게 찢어졌어요. 저 거지같이 볼 때? 찢어졌을 때. 여기 몇 벌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도 넥타이는 이렇게 막 피백도 박혀 있고 막 이런데요. 나중에 너 거지 같은 선물한 모습에 그래도 그나마 멋을 내셨네요. 복수하시려고? 선물한 거, 선물한 거. 복수하시려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음인들이 놀랬나 봐요. 저기 저 로봇이 막 켜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음인들이 이렇게 잘 못 입어요. 머리만. 잘 못 입고 이렇게 거지처럼 다녀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갖고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죽지를 않으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그냥 깜짝 히든으로 갑시다. 우리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손 들고 갈게요. 아 이런 때를 또 태음이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뭘 질문? 아니 뭐 저 여기 쳐다보지 않았어요. 질문을 할 수는 없어. 아니 그냥 뭐 사랑해주고 강아지처럼 하면 되니까 소음이는 또 왜 질문을 못 저기 하냐면 복수할 거니까 안 되고요. 자, 잘나가는 소양이 소양이는 지금 이렇게 강의에서 아무 생각이 없나? 생각이 피곤하기도 없고 하고 내가 앞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는 많이 웃어줘야 돼요. 거의 볼이 아플 정도로. 네, 소음이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야. 네, 지금
등 봐봐 지금 등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닌다니까. 아,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요. 노래도 막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분이 오시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사이다에 오셔서 네, 그래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소민들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보다는 내면을 그래서 항상 몸이 아파요. 아파요? 네. 왜 아프지? 뭔가 쥐고 있으니까 놔야 되는데. 손이 아픕니다. 아, 손이 아파. 쥐고 있다네. 손이 아파. 하루 종일 쫓아다녀서 다리가 아픕니다. 아. 등에 짊어진 것이 많아서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하는 연습을 이제 놓지를 못해. 그 옛날에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은 다 소양인인가요? 소민인가요? 다 이게 짊어지고 살고 아프고 막 끙끙대고 막. 옛날 할머니들 중에서도 소양인들 많이 있어. 안 짊어지고 안 아프고. 제 주변 할머니들은 다 이순신 장군 후예라서 다 그런. 주위에는 소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태양이는 소민하고밖에 안 놀아. 태양이는 소양인 태양인하고 잘 안 놀아요. 아. 바보 같은 태음인들이나 이렇게 이 완벽한 소민들. 보세요, 여기 태음이나고요. 다 태음이나고 여기 소영민밖에 없잖아요. 다 추종자들이 여기만 딱 앉아 있는. 소양인 게스트로 나왔지. 지금 소양인 한 명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그렇군요. 태음인 바보들, 소민 쫌생이들, 태음인 시다바리들 이렇게 바뀌었잖아. 소양이는 오질 않아. 지가 이렇게 네. 소양이는 금요일 정때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나이트 가고 아, 이렇게 놀고 싶어가지고 놀고 너무 근질근질하고. 네.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자랑하려고 나온 거다. 좀 지자랑하려고 나옵니다. 태양이는 자기가 주인이면 다 해요. 아, 제가요? 그래서 태양이는 설득하는 방법은 저 가정부인데 거의. 네 맘대로 해라. 아, 맘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신랑님은 이렇게 하신대 이분한테 네 꼬라지대로 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근데 늘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고 막 그래갖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아 누가 따지고 들어요? 저분은 원래 따져요. 여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여성에게 따지고 드는 건 뭐냐 외롭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자라고 할 건데. 안아달라는 얘기, 안아달라는 얘기. 그럼 결국에 애정결핍이네요. 어우 태음이는 애정결핍이 그 자체죠. 제가 지금 외로워가지고 지금 옷도 좀 이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이 알아줘야 돼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태양이랑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큼 더 살아야 될까요? 좋은 가정이 되려면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한 80살 되면 이렇게 그때쯤 되면 될까요? 가정이. 아우, 큰일 났네. 100세까지 살아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사이다쇼 처음 오셨잖아요. 어떻게 저번에 라이브에 갑자기 입장하셔가지고 네. 제가 막 와 환영했거든요. 그치. 근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너무 환영했나 봐요. 잘못 제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뭐야 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누르다가 보니까 근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보니까 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차분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차분한 날 오신 거예요. 네. 차분한 날 온 거예요. 네. 원래는 거지 같아요. 좀 지저분하고 막 배고파하고 막. 차분하고 이렇게 또 굉장히 학구적이고 네. 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들, 감성적인 분들도 많으시고 아하하.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하.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스페셜로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나중에도 모시고 싶은데 제가- 예스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태양인이니까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옷 더 거지. 세번 입고 오시고. 미리 얘기했으면 더 거지처럼 입고 오는데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입고 와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저는 응? 응? 넥타이가 화려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복수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아, 그런 무슨 주신 분한테 복수하려고. 주신 분한테 복사. 네. 그러면 오늘 느끼셨던 사이다를 한 문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다는 사이다는 시원하다. 사이다는 시원하다. 뻥 뚫린 사이다. 사이다는 시원하다. 그냥. 아, 시원하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사이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무튼 우리 아주 멋있으시죠? 예. 오늘 굉장한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으세요. 우리 라이브 보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아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옆에서 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원래 소민은 이거 이렇게 카메라 빨받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머리 다시 만지시고 뭐 고무줄도 옷하고 색깔도 맞추시고 나름대로 패셔너블 하시고 참 멋있어요. 제가 연습해가지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원래는 우리 소민이 싫어해요. 그래서 소민들은 이렇게 갑자기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싫어하고 오늘 사회 보신 소민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큰맘 먹고 10년 동안 연습해서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소민은 사회 같은 거 보면 싫어해요.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회는 사람. 소양의 쓰레기들이 봐야 돼요. 집 집 꼴린 대로 얘기해요. 집 꼴린 대로.
쓰레기들이 봐야 되고 이렇게 카메라는 태음이 잡으면 되고 방청객도 태음이 이렇게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막 웃고 막 핸드폰 늦고에 웃고 맞아요. 좀 그런 거 사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태양인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유, 아 태음이 내려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모아요. 그치. 지혜롭게. 이 바보들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스크립트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 모아서 해야 돼. 태음이 제일 좋아요. 뭐라고 먹고 이렇게 전화가 되고 가야 되는가 봐. 소음이는 예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올라 그랬던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치. 좀 무서운 눈빛. 옷은 거지같이 비록 입고. 옷은 거지같지만 이렇게. 복수의 그 칼라 눈을 갖고. 네, 그러니까 멋을 안 내잖아 지금. 진짜 머리 네. 끝나고 옷이 안 맞아 오늘. 지금 그냥 안 색깔부터 맞네요. 해서 전부 거지 같아 지금. 네. 근데 그 왜냐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옷이 거지 같아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자존감의 기준을 외부 걸로 찾는 사람들 있죠. 그 외부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그 백설공주하고 이렇게 여왕 있죠. 그 거울한 여왕. 네네네. 그 거울한 여왕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묻잖아요. 거울아 누가 더 이뻐? 그래서 거울이 계속 이렇게 빡쳐갖고 이제 백설공주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손기라가지고. 원래는 아닌데 자꾸 묻는 애들이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애들. 잘못 물었네. 자꾸 물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안 묻잖아. 거울아 누가 더 예뻐? 안 묻잖아. 그러니까 자꾸 묻는 애들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애들. 백설공주 소음이. 네, 안 절대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데 그 소음이는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요. 태음이는 왜 질문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거고 소음이는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요. 맞아요. 네, 태양이는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질문하는 거고 소양이는 그냥 이렇게 네.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재밌네요. 소민들이 진짜 오늘 방송 보고 있는 소민들이 살아났습니다. 소민들이 이 태양이한테 힘을 받는 거죠. 태양이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맨날 저 주기 힘들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에너지 받으면서 하루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소민들의 삶은 하루만 살아있으면 된다. 복수는 태음인 병신들이 다 해준다. 복수의 대상은 소양인 쓰레기들이다. 아우 한 큐에 딱 정리됐어요. 그래요, 그죠? 이야 멋있어요. 태양은 그걸 모든 걸 주관한다. 넌 복수하고 넌 꺼지고 넌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이렇게 오케이 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그쵸. 네. 오늘은 이렇게 약간 예. 휴머로 맛배기로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유정현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와, 야 정말 내공이 대단하시죠, 그죠? 대박. 본인들의 상황을 이해하셨죠? 네. 네, 그 생긴 대로 사시면 됩니다. 생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그래요? 9시 2분? 자, 그러면 오늘 많이 노셨는데 축하할 분 한 분 모실게요. 우리 김연아 친구 나와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앉으세요. 사실은 지난번 사이다쇼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 저번 시간에 못 와서 왜 안 왔냐 우리 시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사실은요. 사실 저희 우리 시안 친구는 저의 제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구가 재수를 다시 해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이따가 아무튼 했는데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돼서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고 싶었나 봐요. 오늘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대법원 어떻습니까? 합격하면 아무 생각 없는 태음인들이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는 대로. 근데 오늘 생각이 있었나 봐요. 사이다쇼에 이렇게 온 거예요. 5시에 합격 통지 받았다면서요? 네. 5시에 합격 통지를 받고요. 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전부 다 같이 녹화가 돼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우리 김연아 친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면 박수로 크게 와 한번 해주세요. 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소개 먼저 하고요. 이렇게 저쪽 보시고. 아우 감동했나봐요. 울지마. 감동했나봐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저 혼자만 아니라 좋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노래도 오늘 정말 2018년 11월 9일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 네, 전에 학교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다 그냥 그런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다 그 전에 제가 안 좋았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의 보상. 아,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그죠? 네, 엄청. 거기다 또 디자인 저기 그림하잖아요. 네, 맞아요. 과가 어떤 과죠? 원래는 이제 도예 쪽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합격한 과는 이제 회화. 해봐. 네, 원래 제가 하던 전공하고 싶었던 과. 아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네네. 근데 지금 도예 쪽으로 또 하나의 학교 합격 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되면 그러면 글로 가나요? 네. 왜요?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역시 태민이네요. 아무 생각이 없고 가려는 거 대면 가는 거? 아 그래놓고 가가지고 또 기뻐할 거잖아요. 그냥 또 사이다 쇼회가 발표가 난날 같으면 여기 올 거고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놓고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럴 일이 걸 있겠어요. 하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까? 나도. 좀 조금은 즐기면서 지금보다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나거나 발표가 됐을 때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직은 다 게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기 보시고 친구들한테 나는 합격했지만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자랑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겁니다. 네. 저기 보고 와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아무도 보복하지 않아요.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말로 노력을 한 케이스고 노력해서 운도 함께 따른 케이스 같은데 정말 운이 특히 미술한 뭐 예체능 입장에서 정말 운이 가장 크게 따르는 것 같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오늘 느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간절하고 진실성이 있다면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입성사이다의 느낌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자, 2018년 11월 9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했던 우리 김연아 친구의 사이다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성 사이다는 좋은 스트레스다. 좋은 스트레스다. 와, 가장 좋은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사이다는 좋은 스트레스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할 때 됐는데 그간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온 게 티가 났습니다. 저는 생각이 있어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갔다 오셨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제이슨TV 대표 황주영 대표님 모실게요. 박수. 네. 제가 이걸 좀 잡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네.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네네네. 아무 생각 없이.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어로 하셔야죠. 영어 보고 갔다 오셨는데. Hi guys, my name is Jason Huang. From 태국말을 모르겠고 여기까지만. 네. 어디 다녀오셨죠? 저는 이제 2박 3일간 LA를 갔었고요. 갔다 오고 하루 쉬고 뱅콕을 갔다. 뱅콕이라고. 네. 태국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전에 갔다 오신 데는 그 전에는 상해. 상해 사이다 또 네, 갔다 갔다 오셨죠. 왔습니다. 네, 결국 상해, LA, LA, 방콕. 그러니까 뱅콕, 기분이 네. 상해서 가서 LA 갔다가 다시 갔더니 방콕에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서 뭘 느끼시고 오셨어요? 느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상해를 가서는 이 중국이 진짜 그 모바일의 어떤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LA. LA에서는 창조 경제가 그렇게 창조 경제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 LA 갔다 왔으니까 이게 막 그 하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면 이제 애들 아이언맨 분장하고 사진 찍고 돈 받고 힙합하는 척하면서 돈 뜯고 처음에 갔는데 돈 흑인애가 와도 dona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야 했더니 CD를 막 주는 거야. 갑자기 막 사인을 해줘. What is your name? 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Hey, what is your Janet? 딱 그랬더니 내가 힙합 그래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은 순간 갑자기 저쪽에서 흑인 한 5명이 몰려와. 어머머머. 에이 도네이션 폼! 에이 도네이션 폼! 계속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달러를 다 뺏겼는데 네. 갑자기 하나를 딱 보더니 it's okay, it's okay. 오케이, it's okay. 달라고? it's okay 해가지고 거긴 걸 다 뺏겼어. 어머. 거지 됐네. CD를 딱 봤더니 공 CD. 아. 요즘 누가 CD 들어 요즘. 그래서 이제 LA에 가면 그 CD 들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조심해라. 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LA 가가지고 완전 당하고 왔네요. 직장에 당하고 왔고 그리고 방콕 가서는 뭘 당하셨어요? 뱅콕에서는 핸드폰을 뺏겨. 아니 내가 보기엔 절대 있어 보이지 않는 애가 다 있어 보이지?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그 카오산로드를 갔다 왔어요. 카오산로드가 이제 그 배낭여행객의 어떤 핫한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미쳤어요. 아하. 거기는 미쳤고 아하.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혼자 가서 있었는데 거기 밤이 되면 길거리 테이블을 깔고서 막 술을 팔고 음악을 막 틀어요. 혼자서 이제 또 일행이 없으니까 혼자 가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딱 앉아있죠. 딱 앉아서 그 걔네들은 그 술을 그 버킷에다가 이만한 사발에다가 시키더라고요. 사발에다가 딱 하나 시켜놓고 그 뭐 이제 보드카 코크 섞어서 이제 딱 레드불 섞어서 먹고 있는데 어떤 그 영국에 둘이 앉아요. 둘이 앉더니 갑자기 애들이 이제 말 걸면서 이제 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거기까지 잘하니까. I'm from South Korea. 이 정도까지 내가 연습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연습 안 되는데 갑자기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또 놀러. 그래서 또 갔어 또 갔는데 아이고. 삥 뜯겼어. 거기는 그거는 괜찮은데 거기는 새벽 1시가 되니까 그 길 전체가 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걸 뭐 느꼈지? 미쳤구나.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미치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문화를 체험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직 생각이 지금 정리는 안 됐어요.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괜히 물어봤어요. 네. 정리한다고 뻔히 알면서. 아무튼 몇 주 비우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댓글에 막 와 제이슨이다 막 이렇게 돈 주고 뿌리신 것 같아 쓰라고. 네. 아무튼 네. 우리 최원재 대표님, 네. 우리 의장님도 보고 계시네요. 네. 저기 보고 12월달에 멋진 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12월 달에 이제 곧 광고가 올라갈 건데요. 불후의 명곡의 린이 불렀던 고추잠자리를 편곡하신 그리고 길구봉구의 노래를 편곡하신 길구봉구. 그다음에 이번에 김한선 신보의 곡을 주신 네. 엄청난 그 핫한 뮤지션, 가장 핫한 뮤지션을 보시면 돼요. 제가 본 뮤지션 중 가장 핫하다라 보면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실제적으로 연주와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분의 스토리를 하는 스페셜 사이다 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날짜 12월 14일. 12월 14일 금요일에는 그런데 아쉽게도 20명만 모실 수 있다는 거. 네, 공연장에 그래서 미리 저희는 예약을 받도록 할 그 겁니다. 공연장은 이제 수많은 뮤지컬들이라던가 어떤 가수들이 공연하기 전에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 혼자 계시고 딱 20분 모셔가지고 20명만 그분의 아주 가까운 거라서 뮤지션의 어떤 그 소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또 검색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소음인들이 많이 오면 되겠네요. 소음인들이 많이 오면 아무튼 거지같이 오면 되겠네요. 내복 많이 입고 그렇죠. 양말 2개 신고. 그분이 최근에는 음반이 그 올라 소울이라는 음악인데 굉장히 그 아주 뭐 핫한 음악이에요. 좋은 음악이고 아주 뭐 리드미컬한 음악인데 그분이 진짜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네. 12월 14일 스페셜 사이다 양재동에서 있습니다. 네. 예, 20명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잖아요. 12월에 네. 겨울에 가는 데도 있잖아요. 별이 어디냐? 겨울에. 난 모르는데. 거기 네. 난 모르는데. 또 얘기해. 또 얘기해야지. 자, 혹시도 안 올렸는데. 네.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저희 블라디보스톡 함께 가셔야죠. 오. 네. 아 거기? 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토크. 저희 사이다쇼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홍보해주신 분들 10분 선착순으로 모시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정 10명? 롯데호텔 전부 다 10명이요? 가는 항공편 전부 다 여행 전부 다 경비까지. 식사 10명? 전부 다 어디에서 아이 시끄럽고요. 그러면 본인 빼고 갈 겁니다. 자 거기 가서 저희는 블라디보스톡 사이다를 할 거고요. 이미 스페셜 게스트는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네, 아주 멋진 분 만나시게 될 거고요. 그곳의 전반적인 후원은 어디에서 하죠? 티켓 소켓 코리아가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 10명 넘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100명 돼도 된다고 하는 건가요? 저 100명이면 따로 이제 보잉 747 배 타고 안 가죠 저희? 배 타고 안 갑니다. 100명이 되면 보잉 747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이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사이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자, 사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사이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 각각 제이슨 앞에서 후기 사이다 영상 찍어주시면 되고요.